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활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달라진 학종평가의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이라는 것을 평가를 해왔고요. 이 인성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했던 항목이 보면은 협업 역량,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참 개념이 모호합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안에서는 지금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다 명시화 시켰고요. 이 공동체 역량에 필요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으로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의 모습, 그 다음에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 다음에 리더십, 요 네 가지를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체 역량의 조작적 정의를 보게 되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평가 항목으로 지금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요 네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자,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정의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그리고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이를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일단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는가. 그 다음에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하는가.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협업과 소통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본 세부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수업 시간에 보면요. 우리 모둠 활동 있잖아요. 모둠 활동. 이런 모둠 활동에서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감하고 수용하고 또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행동하는 모습은 모든 활동 외에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소 시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지역 문화 체험 활동으로 밖에 나가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행동 보일 수도 있겠죠. 지역 문화 체험 활동.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체육대회도 가능하겠죠. 예. 지금 제시되고 있는 협업과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협업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나눔과 배려입니다. 조작적 정의를 보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부 평가 내용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생활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을 위하여 양보하거나 배려를 실천한 구체적 경험이 있는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예, 저는 요 평가 항목과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우리 학교에서의 활동, 예, 기숙사 생활입니다. 기숙사 생활. 기숙사 생활은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 나눔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의 장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삶의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창성고등학교에 모여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껏 나의 삶의 방식이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스스로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기분 상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해자는 거죠. 심지어는 위에서 나눴던 소통 능력과 관련했을 때도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소통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태껏 접하지 못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기본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교내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항목에서 규칙 준수는 기존의 도덕성을 대체한 겁니다. 도덕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규칙 준수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덕성을 규칙 준수로 바꾼 겁니다. 자, 성실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교의 교훈이죠. 교훈. 뭐죠? 성실입니다. 성실. 다른건데 이 성실이라는 가치만큼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하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실이라는 이러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실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책임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책임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이 동반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어느 집단에 있든지 간에 그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 자연스럽게 준수한다라는 겁니다. 학급의 구성원 혹은 수업 및 동아리 활동 등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수업 출석이나 단체 활동 참여와 같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있어서도 책임감 있게 수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러한 자세로 학교 생활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성실하게 반영할 것입니다. 규칙 준수와 관련했을 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 이 규칙 준수라는 것이 크게 변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 뭐죠?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필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확인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바로 불합격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했을 때는 얽히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혹여나 자신이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평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조작적 정의를 보게 되면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요, 집단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영향력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상황, 모든별 학습 상황, 동아리 활동 등 교내 여러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 화합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수업 상황, 그리고 모든별 학습 상황, 동아리 활동 등의 교내 활동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공동의 목표를 설정,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움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 리더십의 평가 영역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리더십이라고 해서 학생의 회장이나 학급 반장 혹은 동아리 회장 요걸 해야지만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 그 역할에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번째 설명됐던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요 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가 속한 집단, 모둠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사항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들이 좋은 리더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성고 학생들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는데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영역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비록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대학 입학을 위한 평가 영역으로 우리가 각 역량을 살펴보았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비단 대학 입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과 그리고 보다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데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교 재학 중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마련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천하시고 도전해 보시고, 그 도전 속에서 때론 실패하셔도 됩니다. 실패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다시 한번 더 성찰하고 다시 도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로활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